자, 우리 성인아이 세미나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제 강한 위시를 가진 이제 내담자, 완벽형 성인아이, 그 주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상담자들이 이 강한 위시, 강한 소망을 가진 이 내담자의 이거를 이제 제대로 못 다루면 상담은 거기서 그냥 끝난다. 그런 얘기도 해드렸고, 또 내담자들도 이런 거를 안 다루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면은 조금 불안 같은 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조금 살만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증상입니다. 내가 증상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상담에 대한 동기가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게 청소년들한테로 가면은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 청소년들은 당장 급한 것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상담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강한 소망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증상을 또 발전시켜가지고 다시 또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죠. 상담을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가능하면 뿌리를 뽑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뿌리 뽑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매니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이게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상담자도 이렇게 되면 만족스럽잖아요. 상담 자체가 만족스럽고, 내담자도 그때 내 상담받길 잘했구나, 상담을 받았더니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어서 증상이 생겨도 충분히 일상에서 내가 매니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럼 뭐 더 이상 상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다. 요 지점이라는 게 완벽형 성인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내담자들의 주제죠. 이 강한 위시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해드렸어요. 그 내담자도 어렵고 힘들고 상담자도 어렵고 힘들다. 이게 왜냐하면 상담자 입장에서도 이런 감정, 이 강한 소망을 다루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정을 서로 같이 겪게 돼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게 상담에 진심인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상담에 진심이지 않은 사람들은 대충 해결하고 만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다음에 뭐 필요하면 또 오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담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거는 분명히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다뤄야 되는데 이거 한단 말이죠. 이걸 다루고 싶단 말이죠.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내담자가 거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자가 이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 인식 부족을 제가 뭐라고 얘기해드렸냐면, 내담자가 하는 말이 머리에서 하는 말인지 가슴으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상담자들이 구분을 못하면 내담자가 머리로 그냥 얘기해요. 얘기하면 그걸 그걸 됐어 이러고 끝나요. 왜 구분을 못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의존적 욕구가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이렇게 내담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의존적 욕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머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의존적 욕구. 그럼 의존적 욕구라는 거를 네가 가슴의 말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제가 종종 물어요. 내담자들한테. 물으면 내담자들이 단어를 못 찾아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단어를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가 그 강한 위시가 있다는 말은 오랫동안 본인이 가슴에서 외쳐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강한 위시잖아요.
나는 안전하게 살래. 나는 해를 안 입고 싶어. 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굉장히 강한 게 있단 말이죠. 그 강한 게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머리로 이제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어른이니까. 애들이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머리로 자꾸 해결하고 산단 말이죠. 그 머리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리화. 방어기제로 얘기하면 합리화죠.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 그래서 종종 이 주제를 만나게 될 때, 이 주제를 다루게 될 때, 내담자들이 상담자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저만 그래요? 이렇게. 저만 그래요? 아,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합리화잖아요, 이게. 합리화 혹은 일반화잖아요. 일반화로 합리적으로 자기 욕구나 강한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문제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없지 않냐?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안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상담자들한테 반문식으로 묻습니다. 그럼 상담자가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걸어놓고 괜찮다고 하고 싶구나. 그럴 때마다 제가 또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게 말하면 네가 괜찮냐? 그렇게 물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괜찮냐 해서 네가 괜찮다 그러면 내가 괜찮다. 나도 괜찮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괜찮잖아요. 본인은 압니다. 안 괜찮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합리화를 하거나 일반화를 시키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지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살 때는 내가 많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삶을 살잖아요. 나의 삶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문제가 되고 다시 또 힘들고 어렵다는 걸 다시 알게 됩니다. 그게 포인트잖아요. 뭐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내가 증상이 생기면 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생기는 증상을 해결하려고 내가 온 거지 뭐로 다른 사람한테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게 주제죠. 내담자들이 종종 이제 이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방어기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정신분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월상담 이론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나를 집어넣어서 괜찮은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오케이? 괜찮은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 괜찮지 않은데, 안 괜찮은데.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를 다루면 상담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범죄 치환적인 부분도 좀 있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치환적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럼 이게 치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자기를 안 보려고 하는, 즉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살고 내 세상을 안 살려고 하는. 이게 다 치환적이잖아요. 초월상담 이론으로 얘기하면 범주 치환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경향들이 생겨요. 이럴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한테 도움이 되냐? 그러면 네 증상이 해결이 되냐? 네가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증상이 해결된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라. 그게 처방이니까. 그렇잖아요? 증상 해결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죠. 일시적이고 증상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죠. 잠시 위안을 얻을 뿐이지 실제로는 나는 또 내 삶으로 돌아가면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증상 생기고 이렇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과정을 자꾸 여러 번 거치게 돼요. 왜? 내담자 입장에서도 이런 자기의 강한 욕구를 그냥 드러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완벽형 성인 아이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자기 규정이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자기 규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균열이 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가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자기 규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규정이라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인정받아야 된다. 사랑받아야 된다. 비난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능적으로 하고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이제는 머리로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강한 욕구가 있는 거죠. 강한 바람이 있는 거죠. 어떤 바람이 실수하면 안 돼. 머리로는 알아요. 실수해도 된다는 거. 그죠? 뭐 금방 알잖아요. 그럼 우리 실수하고 살고 뭐 나만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 인간은 실수하면서 산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죠.